7모 미적 3점짜리부터 쭉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앞에 거 간단한 것도 금방금방 하니까. 23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익스포넨셜 2x승 마이너스 1분의 탄젠트 6x 3이죠. 계산할 게 없어요. 그죠? 24번. 문제에서 f의 x의 3승 더하기 2x 더하기 2는 3 마이너스 사인 파이 x다. f 프라임을 구하는 거니까 f 프라임의 x의 3승 더하기 2x 더하기 2에 속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가 미분하면 없어지고 미분하면 속미분 때문에 파이 나오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몇을 구하라 그랬냐면 5를 구하라 그랬지. 그 조립제법 좀 그만해. 누가 봐도 x에다 1 집어넣으면 나오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f 프라임 5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5를 곱한 i고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그냥 파이죠. 그러니까 그냥 5분의 파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25번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더하기 4분의 a의 n 더하기 n제곱 얘가 2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뭐에 관한 문제야? 분모분자 n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2분의 n제곱분의 an 플러스 1 얘가 2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1 넘기면 3이지. n제곱분의 an에 대한 리미트 값이 3으로 나오는 아이지. 맞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뭐해서? 유리화해서 쓰는 문제죠. 유리화하면 리미트 2n분의 an 더하기 3n 더하기 루트의 an 더하기 n 요런 형태죠. 그래서 분모분자 n으로 나눠주면은 2분의 루트 안에서 3 더하기 0 3 더하기 0 해서 그냥 루트 3 나오죠. 2루트 3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3점이지만 2점의 냄새가 나는 형태고요. 여기 다음부터 이미 여러분이 혼나야 될 포인트들이 시작돼요. 26번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버벅였다면 그 내신 기간에 좀 계산 연습 좀 하라 그러면 하세요. 니네가 선생도 아니고 뭐 계산 연습을 안 해놓고서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자, 이제 냉정하게 확통론 다 넘어갔거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쨌든 수능에서 미적 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3점 5개에 대해서는요,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연습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불 시너지가 됐든 센이 됐든. 그치? 각 단원별로 난이도 중을 하루에 2문제, 2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봐. 연습을 해야 돼, 계산을. 특히 니네가 주로 못하는 게 어느 쪽이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관련돼 있는 계산들이랑 부분적분이랑 역함수 미분 쪽이야. 그쪽에 대한 계산들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보면 26번 봐봐. 말도 안 되는 난이도야. 문제에서 y는 익스포넨셜 x승하고 그림도 안 그리고 싶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려보자면 얘하고 t하고 만나고 얘하고 y는 t 플러스 2하고 만난대. 이렇게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어. 여기가 p고 여기가 q래. 이때 둘의 x좌표의 차이를 이랬는데 생각해봐. 얘가 는 t야. 그럼 양변에 ln 씌우는 거니까 얘 x좌표는 어쨌든 ln t일 거고 얘 x좌표는 ln의 t 플러스 2일 거야. 맞아? 근데 x좌표의 차이니까 얘에서 l 빼는 게 아니라 큰 거 작은 거 뺄 거 아니야. 그러면은 ln의 t 플러스 2에 ln의 t겠지. 맞아? 문제에서 말하는 ft가 얘인 거야. 내 말 맞아? 근데 옆에 뭐가 붙어있지? t 제곱분의 1 붙어있지? 내가 니네한테 내신할 때도 그 얘기했어. 모의고사 할 때. 야, 분수 쓰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지수 써. 그래야지 너 보기 편하다니까 답답이더라. 얘에 대해서 인테그랄 뭐에서부터 뭐까지야? 3분의 2부터 2까지 아니야? 야, 누가 봐도 로다 3지잖아. 당연히 부분적분법이지. 뭘 고민하고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 내가 조금 자신이 없어, 만약에. 알겠어? 그러면 전개해서 그냥 따로따로 써도 돼. 안 죽어, 얘들아. 알겠냐? 여기까지 됐어? 자, 로다 3지 얘하고 얘에 대해서 얘가 U고 얘가 V'이야. 야, 잘 봐. 저기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부분적분 할 때 빠르게 할 때 그정미적. 그정미적. 알겠어? 그대로 적분, 미분하고 적분. 알겠어? 맨날 U, U', V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자꾸 머릿속으로 한글로 외워. 그 정미죠. 얘 그대로 ln에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lnt 그 다음에 얘 적분하시라고. 알겠어?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승이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3분의 2부터 2까지. 계산하면 돼, 그냥 이건. 어차피 숫자로 나오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앞에 거 미분. 얘 각각 미분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t 플러스 2분의 1, t분의 1. 구간은 똑같이 3분의 2부터 2고. 그 다음에 얘 다시 적분한 거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붙고, t에 마이너스 1승. 요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분수로 써. 여기 썼어. 아이고. 요거에 dt. 요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 이거 좀 치워야겠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분배하면 어떻게 돼? t에 t 플러스 2분의 1에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야. 맞아? 얘 적분은 어차피 앞에서 해봤잖아. 얘 뭐야? 부분분수로 찢어 다시. 어쩔 수 없어. 귀찮아도 해야지 부분분수. 맞잖아. b-a분의 이거잖아. 이거에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인 거잖아. 얘는 결국에 2t분의 1이고 얘는 2t 플러스 4분의 1이고 얘는 t의 제곱분의 1이지. 얘 적분하면 아까 전에 계산한 거 t의 마이너스 1승. 얘 적분하면 둘 다 뭐야? ln으로 나오겠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김하율 씨를 비롯해서 이 문제에서 틀리신 분들 반드시 계산 연습하세요. 쪽팔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갔더니 말이야. 27번에서 질질 싸는 놈들이 있어요. 이 쳐맞아야 돼, 이것도. 공식을 어떻게 외웠길래 이런 걸 틀리는 거야? 봐. 27번. 문제에서 x가 코사인 t 플러스 t의 사인 t. 그 다음에 y가 사인 t 마이너스 t의 코사인 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t는 k일 때 곡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하여 접선과 이런 말이 나와 있지. 당연히 dt분의 dx랑 dt분의 dy 먼저 잡아야죠. 맞습니까? 그 부분 계산 생략할게요. dt분의 dx 하시면 얘 미분하고 얘 고매 미분 때려가지고 계산했을 때 얘가 t 코사인 t 그 다음에 dt분의 dy 하시면 t의 사인 t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럼 dx분의 dy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dx분의 dy는 결국 뭐가 나와? 탄젠트 t라는 값으로 나올 거야. t가 약분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니네한테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을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 t가 k일 때의 접선과, 그러니까 t가 k일 때 접선의 기울기. 내가 이거를 m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뭐야? 탄젠트 k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가. 그럼 t가 몇인지 몰라도 기울기가 직선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루고 있는 여기에 가게 대해서지. 맞아? 얘에 대해서 얘가 몇이다?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뭐지? 그거잖아요. 덧셈 정리해서 탄젠트 뺄셈 이용하는 거잖아.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니네가 틀린 이유가 뭐야? 급하게 푸니까 틀리는 거지, 뭐, 찐따같이. 탄젠트 뺄셈에 대한 덧셈 정리죠. 맞습니까?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탄젠트 k 분의 절대값 2분의 1 빼기 탄젠트 k죠. 절대값. 맞아? 이해가 됐어? 그러면 니네가 두 번 문제 풀겠지.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라면 여기에다가 이제 분모였다 곱하면 되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의 탄젠트 k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탄젠트 k일 때. 요런 형태가 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라면 2분의 1의 1 더하기 2분의 1의 탄젠트 k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탄젠트 k일 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겠죠. 맞아? 밑에 거 봐봐. 상수가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지? 그럼 탄젠트 k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런데 문제에서 k의 범위가 어때?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0이 될 수 없잖아. 얘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자, 28, 29, 30번 세 문제가 있는데요. 족같았어요. 너네 입장에선 분명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본인이 정리를 해봤는지는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번 28, 29, 30번에서 사실 28번이나 30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자주 나오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9번도 사실 니네가 셋 중에 맞출 수 있겠다, 계산을 통해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건 사실 29번이에요. 냉정하게. 알겠습니까? 이따 보시면 29번은 약간 내신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근데 28, 30번은 어렵기는 해요. 집중 한번 해볼게. 자, 28번 문제 시작할게요. f의 x가 있는데 x 빼기 익스포넨셜 x승 더하기 1분의 1, 얘의 역함수 f의 인버스 x, 얘하고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되어 있는 1부터 익스포넨셜 x승까지 f의 인버스의 g의 t의 dt는 x 빼기 1의 익스포넨셜 x승 더하기 k다. 이걸 만족을 시키는데 g의 인버스 x가 존재를 일단 해. 그랬을 때 f의 0에서부터 f의 k까지 f의 인버스의 x 더하기 g의 인버스의 x의 d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역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건 맞는데 해봅시다. 자,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를 고민하면 바보의 새끼인 거야. 그건 진짜. 항상 숫자부터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야. 그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두 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야? 같은 숫자 만들어서 0 만드는 거랑 미분해가지고 함수 꺼내오는 거랑 그 두 가지는 기본 세팅이야. 그치? 자, 일단 첫째 x에다 0을 넣어봅시다. x에다 0을 넣으면 1부터 익스포넨셜 0승은 1이니까 1부터 1이니까 여기 싹 다 0이죠. 여기 x에다 0 넣으면 0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0승이니까 1 더하기 k. 그러므로 k는 1이에요. 이제부터 미지수 k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k가 1인 거 먼저 접고 시작을 합시다. 요렇게. 납득 되시죠? 두 번째 과정에서 틀리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뭐 합니까? 미분을 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 미분했을 때 과연 니네가 똑바로 쓸 수 있겠는가가 일단 의문이기는 해요. 자, 얘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f의 인버스의 g의 익스포넨셜 x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x승이, 자, 얘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 미분하는 거지. 맞아? 뭐 곱해 미분해가지고 해보시면 x의 익스포넨셜 x승 나올 거야. 아, 왜 이래? 자, 15초 드릴게. 왼쪽 거 정말 자기가 이해했는지부터 진짜 생각을 좀 해. 그냥 저 사람이 썼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눈으로 정말 미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진짜 인지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라고. 됐어? 자, 모르겠다 손 들어. 모르겠다. 없는 거 맞지? 야, 여기 있는 거 미분할 때 여기 족같이 생겼어. 아, 꺼져. 얘가 중요한 거잖아. 얘 어차피 대문자로 쓸 거 아니야. 이거 전체를 스몰 h라고 하자. 그럼 라지 h에다 얘 집어넣은 다음 미분하니까 속미분은 얘가 되는 거라고. 그잖아.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익스포넨셜 x승 양변 나눠줄 거야. 그러면 요 식을 봤을 때 나는 과연 해석을 했냐 이거야. 본인들이 생각을 하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문제를 푼다 못 푼다 말고 본인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항상 생각하라고. f 인버스는 했더니 x가 됐어.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x라고. 아, g의 익스포넨셜 x승 얘가 뭐야? f의 x인 거야. 내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니네 이거 졸라 중요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못 찾으면 어차피 이 문제 못 풀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만들어서 막
뭐 얘를 또 치환하고 막 이렇게 그 정리하는 건 좀 있다 생각하고 일단 이 분홍색은 미분, 그러니까 보라색하고 분홍색은 뭐야? 이 문제 자체 특성이 아니야. 이건 그냥 수투에서부터 했던 거야. 그지? 숫자 대입하고 미분하고. 그지? 단지 여기에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렇게 써서 나왔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 일단 F하고 G가 섞여 있단 말이야. 맞지? 얘네들을 어떻게 바꿔주게 돼야 할지, 이걸 어떤 식으로 과연 나는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 기간에 연습했느냐가 중요해. 이거 진짜 내신 냄새 난다니까 요번 거. 그래서 니네가 더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잘 봐. 내가 중간 과정 싹 생략하고 한번 써볼게. 니네 중에 혹시라도 여기 있는 G의 인버스 X라는 애가 얘가 얘라는 걸 찾은 사람이 있냐고. 이 문제는 얘를 찾는 문제야. 왜냐면 이 다음부터 진짜 그냥 진성 계산이거든. 근데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걸 찾으려면 니는 얘를 반드시 꺼냈어야 되고, 얘를 정리하는 법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푸는데 니네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같다라는 거 니네 인정할 수 있겠어? 납득돼? 이주원 납득돼? 한 명씩 다 물어볼게. 너 납득돼 진짜로? 너무 빨리 포기한다 쌍년아. 너 납득돼? 어? 너는 돼? 너 안 돼? 너는 돼? 안 돼? 너 돼? 넌 돼? 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랑 별개로 그 밑에 빈 공간들 있잖아. 그런 데다가 볼펜으로 지금부터 내가 정리하는 걸 한번 써봐. 센 A 단계처럼 정리하는 걸 보여줄게. 봐봐. 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y는 g의 익스포넨셜 x승이라 y는 f의 x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같다며. 그지? 그러니까 는 y라고 쓴 것 뿐이야. 그래서 꼭 y 써야 돼요? 아니야. t 써도 돼. k 써도 돼. 알파 써도 돼. 알겠지? 잘 봐.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가 인버스를 적용해봐. 그러면 익스포넨셜 x승이 g의 인버스 y다. 인정하니? 인정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x가 f의 인버스 y다. 인정하니? 인정해? 어? 인정하고 있어? 고개라도 끄덕여. 너 인정했어? 얘를 여기 x에다 넣어봐. 그러면 익스포넨셜 f의 인버스 y가 g의 인버스 y지? y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대체만 하면 돼. 그러면 g의 인버스 x라는 값은 익스포넨셜 f의 인버스 x라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가 됐어?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y 아니어도 된다니까. x여도 되고 k여도 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 알파여도 되고. 납득되지? 그럼 봐봐. 얘를 통해서 집중해. 여기서부터가 진짜 계산 싸움이야. 어? 얘를 저기다 적용해서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f의 0에서부터 f의 1까지 f의 인버스 x 더하기 익스포넨셜 f의 인버스 x의 dx 요렇게 돼 있는 거지. 니네한테 얘 계산하라는 거지. 되게 열심히 했어. 뭐를? 모든 문항에 있는 i를 뭐를 기준으로? f를 기준으로 정리했어. 왜? 문제를 보면 f라는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거야. 꼭 f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이냐?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g 구할 수 있어요. 이따 제가 참고사항으로 g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야. 알겠어? 근데 f를 기준으로 우린 g를 여기서는 안 구했으니까 f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이런 느낌. 여기서부터가 진성 계산이야. 니네가 내신할 때 제발 내가 뭔가 니네한테 뭘 시키면은 좀 그냥 좀 한번 믿어봐. 어차피 남은 150일 동안 니네가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학원 남아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현우진한테 가든지 아니면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럼 이게 보였던 사람도 있다고 분명. f의 인버스 x를 지금부터 t라고 치환할 거야. 알겠어? 집중 잘해. 이걸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f의 t가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dx는 f't의 dt가 돼. 맞지? 자, 인테그랄 집중해라. x가 f0이라면 t는 0부터, x가 f1이라면 t는 1까지, t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t승의 f't의 dt 요렇게 되네. 맞아?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지? 이상한 거 얘기 좀 해줘봐 빨리. 지금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잖아. 이상한 거 없어?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순서 지금 선생님이 쓴 거에서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재민이? 마지막 문장만 보라는 거야.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이런 거야.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으면 이미 니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누가 봐도 부분적분 계산 마무리야 이제. 그냥 진성 계산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걸 아이디어라고 치부하기에는 니네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미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이쪽이 프라임 함수로 나와서 그정미적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다 숫자 대입하면 답 나오는 형태 문제 본 적이 있다고. 자, 얘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인들이 지금부터 손으로 계산할 거야. 샤프 들어.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해줄 거야. 자, 얘 부분적분으로 답 내봐. 답이 똥이든 된장이든 각자 내봐. 기다려 줄 테니까. 아니야. 어휴, 씨발, 늙어가지고. 나 어저께 악몽 꿨어. 꿈속에서 오인성 주니어가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늙었어? 존나 우울했어, 진짜. 못하겠어 계산을? 네. 계산을 못하겠어? F 적분. 정말 서운하네. 응? 그렇게 어려운 거였으면 안 시켰을 텐데 내가. 서운해. 답 나왔어 너? 나왔어? 계산밖에 없다는 거 알겠어? 왜 시켰는지 혹시 알겠어? 어? 연습해야 돼. 이거 답이 맞으신 분들은 결국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UV겠죠. 맞죠?
맞아요? 집중 잘 하세요. 정말 계산입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얘 적분하면 F죠. F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 T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승 더하기 1분의 1. 얘 어차피 얘는 뭐야? 0부터 1이니까 이제 숫자밖에 없어 얘는. 맞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미적 ft 대신에 x의 t죠 t. 요거죠. 맞습니까? 전개할 거예요. 마이너스 있는 포함해서야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건들지 말고 얘 전개하면 t 더하기 익스포넨셜 t승의 t에다가 얘네 둘 전개하면 마이너스 1 dt. 다시 부분적분. 계산 문제예요. 잘 봐봐.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라 니네 잘 생각해봐. 요거 일부러 보여줬는데 요거 두 개 빼고 계산이에요. 보라색하고 분홍색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트에서부터 원래 연습하던 내용이었고, 요거를 통해서 G라는 정보를 F로 바꾸는 것만 전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런 거야. 훈서 좋은 질문이야. 선생님 근데 G를 직접 구할 수는 없나요? 되죠, 당연히. 됩니다. 자, 참고사항입니다. 이거 계산 여기서 멈출게요. 이거 적분 못하는 사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지. 마이너스 1 좀 이거 씨발 꺼지세요. 알겠죠? 이거 부분적분이라는 게 인지를 꺼지세요. 같이 나가세요. 알겠습니까? 보세요. 참고사항입니다. G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까? 네, 됩니다. 되는데 G를 계산해도 G의 인버스는 표현이 어렵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G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치환하겠죠.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를 떠올리는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익스포넨셜 x승 자체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f의 t는 어떻게 됩니까? f의 lnt죠. g의 t죠. g의 t는 뭐가 됩니까? f의 lnt죠. 즉 fx에서 x 자리에다가 lnt를 대입합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lnt니까 t 플러스 1분의 1 요런 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역함수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요 과정처럼 지금 이 과정도 결국 니네가 뭐를 할 수 있느냐? G의 인버스를 F로 표현할 수 있느냐지? 맞아? 그런 것처럼 함수와 함수 사이 관계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진성 계산 문제다. 28번은. 알겠죠? 약간 쉬어가는 텀처럼 29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사실 29번을 열심히 푸셨어야 돼요. 니네가 생각하는 것 많지 어렵기만 하진 않아요. 거기 보시면 자 29번 볼게. 시그마 AN이 수렴이에요. 이랬을 때 B의 N이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AN과 A의 2N이고 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 이랬을 때 가조건을 보시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곱셈을 했을 때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고 나조건을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의 제곱 얘가 2 곱하기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의 제곱 요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늘 말하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저번에 몇 번 보여드렸거든요. 다조건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숫자가 다조건인 거예요. 늘 말하지만 얘에서 AN 더하기 BN이 이것도 수치로 나와 얘도 조건인 거예요. 당연히 얘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이 세 개를 가지고서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b의 2n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시작해볼게.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수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막 이것저것 써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해설할 수 있는지,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AN이 등비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첫째, 이게 혹시 초항과 공비에 부호나 정수, 자연수, 유리수 조건 같은 게 있는지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 공비가 양수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근데 첫 번째 항도 양수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공비가 양수고 초항이 양수다라고 했을 때 공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봐봐. 공비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얘가 양수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형태야. 그치?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1, A2, A3, A4, A5 이런 형태지. 그치? 그러면 B1, B2 이걸 따지는 거야. 얘네 둘을 봐. 누가 더 커? 앞에 게 더 커. 내 말 맞지? 그러니까 B의 1이다라고 하는 아이는 A1이 A2보다 크니까 뭐랑 같아야 돼? A의 2랑 같아야 돼. 그럼 얘는 마치 1 같은 거지. 일부러 니네 눈에 보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 선생님은 참고로 실제로 풀 때도 그렇게 다 써요. 물론 저는 문자로 쓰긴 했는데 숫자로도 써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2야. B2면 A2랑 A3 중에 누가 더 커? A2가 더 커. 그렇잖아. 지금 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앞에 게 더 크니까 또 여기다 뭐 대입해야 돼? A의 4가 되는 거겠지. 여기서 A의 네 번째는 뭐야? 4분의 1이야. 내 말 맞아? 근데 봐봐. 문제에서 있잖아. 모든 n에 대해서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A2랑 B2를 곱했는데 0보다 커. 내 말 얼마인지 알겠어? 오케이. 실패. 자, 이제 A가 0이야. 만약에. 알겠어? A가 0이면 어떤 상황이 되지? 모든 항이 다 뭐가 돼? 0일 거야. 내 말 맞아? 모든 항이 0이면 다 1로 갈 건데 얘가 다 0이니까 얘도 다 0이 되지. 맞아? 그럼 곱한 게 0보다 작다 돼? 안 돼? 안 돼. 아웃.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A가 음수여봐. A가 음수면 여기에서 뭐가 바뀌냐면 이제 빼기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맞아?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됐어? 왜? A가 음수라 그랬잖아, 인성아. 말을 해, 이 새끼들아. 아이씨. A가 음수니까 요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B의 1. A1하고 A2 중에서 A2가 더 커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1. 그럼 얘는 몇이야? 2지, 2. 왜? 씨발, 공비가 양수구나. 씨. 고마워. A가 음수, 공비가 양수. 요렇게 되는 거지. 미안합니다. 자, B의 1. 자, B의 1은 어때요? A1하고 A2 중에서 A2가 더 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의 1. 그럼 얘는 몇이에요? 얘 2지, 2. 내 말 맞아? 그 다음에 B의 2.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A2하고 A3 중에서 누가 더 커? A3가 더 크지. 또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네. 그럼 얘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A의 2랑 같겠네. 그럼 얘는 몇이야? 얘는 또 1이 되겠네. 내 말 맞아? 왜 봐봐. A1 곱하기 A의 2가 아이 미친놈아. B의 1이 어때요? 0보다 작을 것 같아. 맞지? A의 2 곱하기 B의 2도 어때? 0보다 작을 것 같아. 내 말 맞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야? 되는 형태야? 되는 거야? 아니야? R이 양수일 때 A가 0보다 작은 거. 잘 들어. 해봐. 그래서 얘를 다라고 넣은 거야. 이걸 계산하실 때 얘가 아니라 얘랑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딱 걸러졌을 뿐인 거야. 그지? 얘를 봐봐. 야, 얘네들 더하면 몇이야? 0이잖아. 더하면 몇이야? 0이잖아. 100년을 더해도 0일 거라고.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아웃. 공비는 양수일 수 없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공비는 음수라. 그럼 요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또 A가 양수일 때. 또 A가 0일 때는 안 될 거라는 거 알겠지? 안 쓸게. 쪽팔리니까. 요것만 이제 좀 또 찾아보자고. 이해가 되셨어? 언더스탠드 됐어? 자, 또 해볼게. 선생님 실수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 초항이 양수, 공비가 음수. 씨발, 좆될 뻔했다. 너무 크게 비웃었어. 자, 8분의 1. 뭐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어째? 그럼 B의 원. B의 원은 어떻게 됩니까? A1하고 A2 중에서 A1이 더 크네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야 돼? A의 2랑 같겠네.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다. 그지? 그 다음에 B의 2. 그럼 A2랑 A3 중에서 누가 더 크지? A3가 더 크네. 내 말 맞아? 얘가 더 크니까 위에 거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A의 2랑 같겠네. 맞지? 마이너스 A2 몇이야? 1이지 1. 내 말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네들 곱한다는 건 얘네들 곱하는 거 음수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맞아? 여기서 살짝 심장이 콩닥콩닥. 왜? 더하면 0이야 이게. 씨발 그러면 안 되나? 조금 더 해보자. B의 3는 어떻게 돼? 3, 4 중에서 3이 더 크니까 아래 거야. 즉 얘 A의 몇이 돼버려? 6이 돼버리지? 내 말 맞아? A의 6이니까 여기 여섯 번째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을 거야. 내 말 맞지? 근데 B의 4는 어떻게 돼?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크니까 위에 걸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의 4지. 맞아? 그럼 4분의 1이지. 0 안 되네.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해가 됐어? 왜? 잘 봐. 처음에 더한 게 몇이야? 0이지. 맞아? 처음에 더한 게 0인데 얘네 둘 더하면 어떤 형태가 되지? 뭐 쓰려고 그랬지? 씨발. 3. A의 3을 안 썼지. A의 3 어딨지? 2분의 1이지? 맞아? A3 더하기 B3 하면 어떻게 되지? 양수지. 맞아? 0 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양수인 거 나올 거야. 양수가 나오니까 63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A가 이번엔 음수인 것도 마찬가지로 또 써볼 수가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느냐. 지운다 일단.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일지는 여기서 일단 멈추고 두 번째, 얘에 대한 계산을 똑바로 했느냐.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 지호야. 이거 사실 어떤 함수인지 기억하지? 이거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가 미안해. 또 재미 또 화내네 또. 이렇게 써있으면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수투에서도 어떻게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F의 요 그래프를 인지하잖아. 이거랑 비슷해. 이것처럼 니네가 저기 있는 제곱과 저기 있는 제곱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베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1- 절대값 아래 제곱분의 이해가 돼요? 이거 제곱분의 따로따로 쓸까 부모 분자를. 알겠어? 그럼 분자에는 뭐라고 써야 돼? 절대값 A의 제곱. 일단 쓸게. 오케이? 그럼 오른쪽 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1 - R제곱분의 여기에는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 집중해. A는 0이 될 수 없는 걸 확인했지? 일단 죽어. 맞아? 중요한 건 여기야. 얘 봐. 소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합차로 찢어질 때 어떻게 찢어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가능하지? 맞지? 이해했어? 근데 아까 R값이 뭐보다 작아? 0보다 작은데 얘 때문에 뭐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약분할 수 있지?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았어? 1 - 절대값 R분의 1이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절대값 R분의 2가 남았지. 이해가 됐어? 그러므로
절대값 R이 3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어. 얘 여따 곱하기 얘 여따 곱해서 그냥 방정식 풀면. 근데 R이 뭐인 걸 알고 있어? 음수인 걸 알고 있어. 그치? R이 음수니까 R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언더스탠 됐어요? 마지막에 너네한테 6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조건이죠. 제가 다조건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석을 할 거야. 집중 잘해. 자, 문제에서 니네가 이걸 A1부터 쭉 다 쓸 수 있겠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해. 알겠어? 아까 양인 것만 했었지. 요거 먼저 정리하려고 이제 R만 먼저 잡았는데, 음인 거 한번 봐볼까? 자, A의 원이 음수야. 근데 공비도 뭐야 지금? 음수지. 맞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미친놈아 2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맞아? 자, 아까 했던 거야. B1 어떻게 돼? A1, A2 중에서 뭐가 더 큽니까?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A의 1이랑 같으니까 2가 되겠네. 내 말 맞지? 자, B의 2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앞에 게 더 크니까 얘는 A의 4랑 같겠네. A의 4가 몇이죠? 4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3 얘네 둘 뒤에 게 더 크네요. 마이너스 A의 3 그러면 얘는 뭐예요? 2분의 1인가요? 맞아요? B의 4 A의 아마 8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몇이냐? 8 곱하면 64분의 1인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거 만족할까요? 왜 안 되죠? 어디요? 네. B2랑 B 4요? 아, 이렇게 왜 B2부터 이거 헷갈리게 씨발 A4, B4 요걸 얘기해야지.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양수지. 아, A는 음수가 될 수 없겠네. 이해가 됐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 확정이지. 맞아? AN이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형태가 되는 형태겠지. 맞아? 그러면 B의 1은 어떻게 돼요? 앞에 게 더 큰 거니까 아래로 가서 A의 2랑 같고요. B의 2는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의 A의 2랑 같을 거고요. 지윤아, B의 3은 A의 6이랑 같은 거고 B의 4는 마이너스 A의 4랑 같고 이런 형태가 되겠지? 선생님 어디까지 써요? 저 9번째까지 썼어요. 이걸 니네가 일반화해서 수식으로 보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으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9개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알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정 짓고 나서부터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규칙을 찾는 게 훨씬 편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을 A, N에서부터 쭉 다 더할 건데 봐봐.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이렇게 나열을 해보잖아. 이게 짝수 번째 항은 다 죽겠네. 뭐 했을 때? 더 했을 때. 그지? 더 했을 때 짝수 번째 항은 다 죽고 깔끔하게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한 계산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가지고 마무리 계산하는 건 어차피 여기 마지막에 계산이고 이건 제가 이따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마무리 계산까지 꼭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수열에서 이따가 귀납법 할 때 이 설명할 거야. 이런 거 졸라 많이 나왔지 숙제할 때. 양, 따져가지고 움직이는 거, 짝홀 따져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1에서도 연습이 되고 미적에서도 연습이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30번.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리 없다. 사실 여기까지 왔을 리 없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문제는 그래도 와씨 똑같네 수준은 아니에요. 계산이 존나 많은 건 이해합니다. 계산이 진짜 개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계산을 건너뛰는데 그 건너뛰는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자 볼게. 30번 문제 봐봐. 문제에서 A하고 B가 0보다 크다 그랬고 문제에서 F의 X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F의 X가 X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A의 빼기 B의 X 마이너스 3분의 16B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해요. 그리고 F의 인버스 X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F'K가 0이도록 하는 K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를 읽어보면 fx는 마이너스 bx라고 하는 방정식의 x의 합이 k 더하기 8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뭐 난이도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인데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내가 몰랐던 게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내가 아는 게 뭔지를 먼저 찾으세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아는 걸 먼저 찾으시라고. 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이런 거야. 얘가 지금 있잖아. 합성이 돼 있는 함수라는 것쯤은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gx라는 함수를 내가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해서 x의 3승 더하기 x라고 만약에 만든다면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밑줄 친 분홍색 밑줄은 뭐야? g의 fx 꼴이지. 내 말 맞니? 근데 여기서 gx라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내가 미분을 좀 해볼게. 알겠어?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1이지. 맞아? 그럼 얘가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증가하는 형태야. x가 무엇이든 간에. 내 말 맞아? 이해가 됐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 fx가 x 자리에 들어갈 거잖아. 그치? fx도 결국엔 뭐야? 정의역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fx가 뭐가 됐던 간에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는 무조건 어떤 형태야? 증가하는 형태꼴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내 말 맞아? 그럼 봐. 내가 여기서 이 오른쪽 부분을 만약에 hx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큰 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g의 f의 x가 현재 h의 x인 형태거든? 내 말 맞아? 그러면 양변을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어차피 얘는 합성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얘는 누가 봐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여기까지 됐지?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g'의 f의 x에 f'의 x가 뭐가 돼? h'의 x가 되지. 여기까지 됐어? 자 집중해봐. 집중해봐. f 인버스 x가 존재. 싹 머릿속에서 지워. 수투에서 니네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언제 배워? 증가감소 나눔에서 배워. 맞벌 시너지 도함수 활용 2 첫 페이지에 나와. 그치? 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물어볼 때 니네한테 여러 가지로 발문을 던지지. 1대1 대응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치? 맞아? 자, 생각을 해봐.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얘는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프라임 값이. 내 말 맞아? 근데 봐. 얘가 그래야 돼.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드 됐어?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 내 말 맞잖아. 왜냐면 어차피 얘 무조건 양수니까 없다고 생각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얘에 대해서 어때? 부호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해가 됐어? 그럼 얘가 부호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가 중간에 극값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근데 실제로 H라는 아이를 미분을 해보자고. 알겠어? 실제 저 아이를 미분을 하잖아. 그 과정 생략할게. H'X가
x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a의 x 빼기 b 요렇게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근데 이런 거야. 얘는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가봐. x가 무한대로 가봐. 그럼 얘가 뭐가 돼 어차피? 얘 0이지? 얘 때문에 뭐가 돼? 음수가 되지? 프라임이 무조건 음수인 형태가 나와야 돼. 얘는 절대로 어때? 중간에 부호가 바뀌어서는 안 돼.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켜야 돼. 내 말 납득이 돼?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너네의 목표는 얘야. 집중해. 얘 봐봐. 얘를 풀 건데, 얘를 풀 건데, 얘를 봐. F'K는 뭐가 된대? 0이 되도록 K가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봐,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다. 얘는 뭐라 그랬어? 0이 될 수 없다고. 죽어도. 왜? 여기서 얘기했잖아. 무조건 증가한다니까. fx는 정의역의 역할을 할 뿐이라니까. 알겠어? 그런데 K를 집어넣으면 0이어야 돼. 그럼 여기에도 K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새 생각해봐.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 존재해 안 해? 한다는 소리지. K일 때 존재한다는 거야. 맞아? 근데 K일 때 프라임이 분명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지. 근데 그 이후엔 다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여기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지. x가 k일 때 뭐가 돼야 돼? 얘가 x는 k에서 뭐가 돼야 돼? 극대가 돼야지. 최대값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감소라는 형태여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 번 더 미분을 해. 말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계산들이 굉장히 짜증이 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h의 더블 프라임 x를 만들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12 전체의 3승분의 6a의 x 더하기 2의 x 빼기 2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런 형태가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때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지. 맞아? 얘가 무조건 양수인 거니까 이 위에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a가 양수라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얘는 마치 그래프 얘하고 똑같이 인식할 수 있고. 맞아? 그럼 이때하고 이때 중에서 어디가 극대야?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이해가 됐어? 언더스탠드 됐어요? 자,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 즉 K가 마이너스 2일 때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훈소야,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말 생각해. K가 마이너스 2니까 H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지? 그게 최고점이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와야 되는 형태라 그랬잖아. 내 말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통해서 4니까 16의 제곱분의 4a 마이너스 b 요거죠?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a가 64b라는 a, b 사이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얘입니다. 요거 푸는 거야. 요것도 계산이 만만치 않아. 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걸 계산해 볼 건데 fx하고 마이너스 bx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x의 값의 합이 k 더하기 8이다라고 했지? 이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이디어가 어려운 건 맞다고 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 fx는 마이너스 bx라고 했지? 자, 여기 f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x 대입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bx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bx x의 제곱 더하기 12분의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분의 16b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얘랑 일단 없어질 수 있고요. 맞습니까? 누가 봐도 b는 64분의 1a 넣으면 약간 찐따 취급 받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알겠지? a 대신에 쓰는 게 당연히 정상인의 마인드야. 여기에 x의 제곱 더하기 12의 64b의 마이너스 3분의 16b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B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날릴 수 있어요. 요렇게 하나 날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끔찍하죠? 방정식 푸셔야 돼요. 이게 통분해서 니네 그래도 그냥 풀고 말면 되지. 나는 이거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답지도 없어가지고 1시간 내내 계산했어. 통분해가지고 보면 여기다 곱해서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시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b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진짜 요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 방정식의 근의 합이 k 플러스 8인데 k가 아까 마이너스인 거 구했으니까 6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해가 6이다라는 걸 계산하시면 b가 나옵니다.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x에다 그냥 6 넣으면 돼요. 이제 그럼 b가 구해져요. b가 구해지면 a도 구해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 계산만 3번 했어요. 왜냐면 니네가 봐도 답 아닌 것 같잖아. 씨발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계속 54번. 중간에 또 한 번 27분의 1이 나오더라고. 계산 틀려가지고 또. 나 씨발 짜증나가지고. 중간에 씨발 또 원장님 불러가지고 어땠냐고 계속 나보고 씨.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 건 맞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계산들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 해석했던 거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해석이거든 사실. 이걸 G라고 놓고서 쓰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보자마자 얘는 어차피 부호 변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야 돼 사실은. 근데 그걸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좀 큰 문제기는 해. 그래서 학생들이 풀기 쉽진 않았다. 우리 현서 바로 시험지 접어버린다.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셔서 수학적 견학법 그 프린트 꺼내보세요.